여성을 위한 데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 지음, 김문주 옮김. 제1장 젊고 건강하고 유쾌하게 살자. 근심거리의 절반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근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 강박증을 극복한 셀린저. 두려움을 떨치는 확률 개념. 단조로운 일상의 함정. 프라이크 씨의 6가지 고민. 세 번째, 근심거리의 절반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근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 어릴 적 미주리주의 농가에서 자란 나는 어느 날 어머니를 도와 앵두를 따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놀란 어머니가 왜 우냐고 묻자 나는 목맨 소리로 대답했다. 산채로 묻혀버릴까 무서워요. 그 당시에 난 하루 종일 온갖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여름철에 천둥 번개가 칠 때는 벼락에 맞아 죽을까 두려웠고 가뭄이 닥칠 때면 굶어 죽을까 겁이 났다. 죽은 뒤에는 지옥에 갈까 무서웠고 동네 꼬마인 사무엘이 내 귀를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너무 두려웠다. 마을 아가씨들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할 때는 혹시 그녀들이 날 비웃지 않을까 걱정했고 심지어 내게 시집올 여자가 없으면 어쩌나 혹시 결혼한다면 부인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까. 시골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마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는 과연 무슨 말을 건네야 할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난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매년 낙노에 맞아 사망할 확률은 35만 분의 1에 불과했다. 게다가 생매장 당할까 두렵다는 건 더욱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는 내가 어렸을 때 철이 없던 시절의 추억이다. 하지만 대부분 어른들의 근심 걱정 역시 이해 못지않게 황당한 경우가 많다.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만 따진다면 아마 80에서 90%가량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영국 런던 소재의 세계적인 보험회사 로이즈가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까닭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확률을 자세히 따져보면 몇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만약 본인이 향후 5년 뒤에 치열한 게티즈버그 전투에 참가해야 할 운명임을 알게 된다면 우린 어떻게 행동할까? 보험금을 미리 수령하고 유서를 작성한 뒤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할 것이다. 승리해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남은 몇 년간을 잘 살아야지. 하지만 일반적인 통계 수치로 보아 50에서 55세의 일반 성인 역시 전쟁에 참가하는 것만큼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즉 50세에서 55세 성인 사망률이 게티즈버그 전투에 참가한 16만 3천 명 사병의 사망률과 같은 것이다. 강박증을 극복한 셀린저. 나는 이 책의 몇 부분을 캐나다 로키 산맥의 보호호숫가에서 집필했다. 어느 여름날 나는 우연히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셀린저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을 풍겼고 어떤 근심도 없어 보였다. 이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저녁 따뜻한 벽난로에 앉아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던 중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근심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뭐하러 근심하나요? 뭐하러 걱정하나요? 근심이란 건 인생을 망가뜨릴 뿐이에요. 난 스스로 올가맨 감옥에서 장장 11년이란 세월을 보내고서야 근심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까지 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쉽게 초조해하고 분노했었죠.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다리미판에 올려놓은 다리미를 제대로 껐는지 불안해져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결국 첫 번째 결혼은 악몽 속에 끝을 맺었지요.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은 변호사예요.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차분해서 뭐든 걱정하는 법이 없었죠. 내가 긴장해서 불안에 떨기 시작하면 그는 내게 말해요. 진정해요.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은 멕시코시티에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던 길에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닥치면서 온 도로가 질퍽거렸어요. 엄청난 비바람에 자동차는 무섭게 흔들렸고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지요. 난 자동차가 분명 도로변 진창에 빠져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차를 천천히 몰고 가면 별일 없을 거요. 설사 진창에 빠진다고 해도 그 큰 사고는 없을 거라고. 그 냉철함에 나도 점차 안정을 찾았죠. 어느 여름날 우리는 노키 산맥으로 트레킹을 나섰어요. 그날 저녁 해발 7,000m 지점에서 야영을 했는데 갑자기 심한 비바람이 불어닥쳤어요. 텐트를 고정시킨 끈은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어두었지만 엄청난 바람 때문에 텐트 장막이 끊임없이 펄럭거렸지요. 전 혹시라도 텐트가 날아갈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나를 위로하며 말하더군요. 가이드들과 함께 있지 않소. 다들 여기 사정에 훤한 사람들이라고. 저들이 여기서 60년이나 야행을 했어도 비바람에 텐트가 날아간 적은 없대요. 그러니 오늘 밤 우리 텐트가 날아갈 확률은 별로 없지 않겠소. 만약 혹시나 그렇더라도 다른 텐트에서 자면 되니 아무런 걱정 말아요. 그제야 근심을 털어낸 난 깊은 잠에 들었죠. 몇 년 전 캘리포니아에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난 거의 히스테릭해질 정도로 불안감에 떨었죠. 그러다 남편은 가능한 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합시다. 사람이 많은 곳에 아이를 데려가지 말고 당분간 학교도 보내지 말아요. 라며 날 안심시켰어요. 우리는 보건당국에도 자문을 구했는데 소아마비가 가장 유행했을 당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총 1835명의 어린이만 이 증상을 보였다는 걸 알아냈죠. 게다가 일반적으로는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만 발병한다더군요. 실제 발병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통계 수치를 듣고 나자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근심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이 말에 전 대부분의 근심을 떨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지난 20여 년간 평온한 나날을 보내온 거죠. 우리의 근심 걱정 대부분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수년간을 되돌아보자면 나 역시도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두려움을 떨치는 확률 개념. 말스테드는 뉴욕에서 열린 카네기 세미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44년 6월 초순 전 오바마 해변의 참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 노르망디에 상륙한 참이었죠. 좁다란 직사각형 참호 안에 있다 보니 여기가 내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마치 묘지 속에 누워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독일군의 폭격이 시작되면서 사방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독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저는 도저히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이 지나자 거의 미칠 지경이 되고 말았죠. 마침내 5일째 되던 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난 아직 살아있잖아.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2명이 부상을 입긴 했지만 그건 독일군 폭격이 아니라 아군 탄약에 상처를 입은 거잖아. 두려움을 떨쳐버리겠다고 결심한 저는 참호 안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두꺼운 나무판을 덮었습니다. 탄약이 직격으로 터지지 않는 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야. 게다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직격탄이 터질 확률은 1만 분의 1도 되지 않을걸. 그제야 평정심을 되찾은 저는 아무리 치열한 폭격이 펼쳐지더라도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뉴욕주 주지사를 역임했던 알 스미스는 정적들의 세찬 공격에 부딪히면 언제나 자료를 찾아보겠소. 기록을 찾아봅시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일을 처리했다. 이후 나는 불운한 사건이 터질까 걱정될 때마다 스미스 씨가 했던 것처럼 먼저 기록을 찾아보고 어떻게 대처할까를 판단하게 되었다. 단조로운 일상 함정.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약 80%가 어느 정도의 심리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 중 56%는 장기간의 단조로운 일상 업무에 지쳐 본인의 흥미, 수준, 능력, 기대, 연봉, 심리적 안정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매일같이 회사와 집만 오가며 반복되는 잡무에 시달리다 보면 자신의 업무 향상 여부를 따져보기보단 그저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폴 샘슨은 6개월 전만 해도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앞으로만 전력 질주했다. 항상 긴장한 채로 퇴근 무렵이면 피로에 지쳐 쓰러질 정도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만 좀 몰아치고 여유를 가지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급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회사에서 종종 걸음을 치다 퇴근하면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자신을 혹사하던 폴은 결국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이르렀다. 의사는 스스로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수밖에 없다며 모든 일을 느긋하게 하라고 충고했다. 폴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부터 여유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침대에서도 서둘러 잠을 청하기보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긴 호흡을 했지요. 그랬더니 아침에 더 가뿐하게 일어나게 되더군요. 이건 놀라운 변화였지요. 언제나 피곤하고 찌뿌드드한 상태에서 잠을 깨곤 했거든요. 지금은 밥을 먹거나 운전할 때도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무실에서죠. 요즘엔 하루에도 몇 번씩 잠시 일선을 멈추고 내가 온전히 평안한 상태인가를 확인하곤 합니다. 덕분에 이젠 전화가 울려도 달려가 낚아채지 않고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여유롭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폴은 신경쇠약에서 벗어나 예전보다 더욱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영혼을 짓누르는 일상의 함정에서 벗어나 여유를 되찾은 것이다. 브라이크 씨의 6가지 고민. 1943년 여름 브라이크 씨는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한꺼번에 떠안게 되었다. 지난 40년간 그는 별다른 굴곡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고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하루아침에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는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깊은 근심에 휩싸였다. 그에게 닥친 심각한 위기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부분의 남학생이 전쟁에 참전하는 바람에 제가 경영하던 상업학교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여학생들은 북익공장에서 일을 해도 졸업생보다 훨씬 많은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학업에 별 흥미가 없었지요. 둘째, 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뒤로 여느 부모들처럼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불안감이 엄습해왔지요. 셋째, 오클라호마시 정부에서 대규모 부지를 구입해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 그 부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전 시가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보상금을 받고 땅을 내줘야 했습니다. 게다가 도심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터라 당장 살 집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다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요. 넷째, 집 근처에 운하 사업이 시작되면서 농지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빼앗길 땅이었으니 굳이 500달러를 들여 새 우물을 팔 이유도 없었지요. 그래서 전 아침마다 가축들을 먹일 물을 길러 다녀야 했습니다. 다섯째, 집에서 학교까지 10km가량을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을 했는데 전시 규정 탓에 새 타이어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포드 차량이 혹시라도 외진 시골 구석에서 멈춰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지요. 여섯째,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딸이 대학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비싼 학비를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혹여 아이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불현듯 모든 고민을 글로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으니 말이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이 고민거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리고 1년 반 후 책상을 정리하다 예전에 고민 기록부를 찾아낸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호기심에 기록부를 뒤적여보던 저는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시 걱정거리 중에 실제로 일어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첫째, 정부 측에서 태역군인 훈련 양성 자금을 대준 덕에 학교는 곧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둘째,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토지를 매입해 공항을 지으려던 정부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일대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거든요. 넷째, 물 부족 문제도 금세 해결되었습니다. 토지 수용이 취소되면서 곧바로 새로운 우물을 팠거든요. 다섯째, 자동차가 길가에서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섯째, 딸아이의 교육비 걱정도 해결되었습니다. 학교가 개강하기 6주 전 한울이 도우셨는지 누군가 제게 사찰 업무를 의뢰했고 여가 시간을 이용해 꽤 넉넉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의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동안에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젠 그 말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괴로움에 시달리다니 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펠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라. 걱정할 시간에 반만 들여 해결책을 찾아보면 더 이상은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걱정이란 단지 나쁜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